그럼 완전 땡큐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까지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087770입니다. 한 주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좀 브리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이번 주만 해도 엄청 빠졌죠. 그리고 한 2주 동안 해가지고 시장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량 조정폭을 강하게 키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 시장적인 측면을 제가 한번 타임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 자체가 경기가 둔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테이퍼링이 좀 조기에 실행이 될 것 같아 불안하다. 이런 키워드가 시장에서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지금 빠지는 건데, 원래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살아날 때, 호황일 때 풀고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가 둔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테이퍼링까지 겹쳐질 것 같다? 근데 이건 사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은 게 거짓말이거나 테이퍼링 하는 게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예시를 들어서 테이퍼링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부터 한번 좀 보자면, 결국 첫 번째는 서프라임 모기지 때 08년도에 유동성 풀고 09년도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어요. 테이퍼링을 했는데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타에 박살이 나고 나서 사실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이지만 악재 해소로 변한 거였죠. 이게 첫 번째 테이퍼링이었는데, 이때 처음에 모든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았고 몇 달 뒤 나머지 이제 테이퍼링을 좀 실시를 했었을 때 증시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미 겪어봤으니까. 이 두 번째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도에서 11년도에 테이퍼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증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랠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차화정 기업들의 대호황 시기였죠. 예. 2.5번째 테이퍼링은 사실 악재로 봐드렸습니다. 증시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0%가 빠졌는데, 마이너스 20%가 빠진 테이퍼링과 지금 테이퍼링의 좀 가장 큰 차이는 예고가 없던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예고가 있는 테이퍼링이고, 저때 증시가 박살이 났었을 때, 갑자기 이제 두부 자르듯이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테이퍼링이 좀 시작이 되고 단기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 테이퍼링을 그냥 예고도 없이 진행을 해버려서 증시도 개박살이 났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반년 전부터 예고를 해왔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실제 진행이 이루어지면 악재 해소로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가 환율이에요. 환율.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 둔화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키워드가 나와준 뒤에 차후에 외국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1달러 주면 1,000원 주던 나라가 1달러 주니까 2,000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기 둔화라고 하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경기 둔화라고 하면서 증시는 폭락을 했네? 그럼 한국 주식시장도 싸졌잖아요. 그럼 완전 땡큐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은 매수 진입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둔화가 되는 시점에서 증시가 빠지면 테이퍼링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 키워드고, 어차피 시장은 선반영을 해줬으면서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받아주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납폭 구간 조금 더 나와주든지 뭐 흔들린 구간 좀 나와준다라고 했는데, 저점은 그래도 다 와가고 있으니까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호텔신라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호텔신라가 용 써서 올라간다를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지 않나라고 해요. 예,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좀 편안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씩 드리고 싶고요. 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편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한 1, 2주가량 조정폭을 보여줬었던 이 수치 자체는 이 하락 구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 정도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장이 폭락을 했었고,
이런 이유와 근거로 인해서 빠졌었던 수치 자체는 사실 가파르게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텔신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 리스크에 그렇게 크게 관여되어 있지가 않아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세력들하고 단타 치면서 주식으로 한 타임 붙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분할 매수만 해나가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빠지고 종목이 빠질 때에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게 대부분의 99%의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었을 때 결국 그 결과물은 가시적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힘든 시간 겪어가고 있지만 잘 헤쳐나가시기를 저는 꼭 바라도록 하고요. 이런 증시에서는 결국 투트랙 전략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런 증시에는 정말 투트랙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를 보시면 저희는 주력주 매매하고 단기 수익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주력주는 하방 분할 매수 해나가면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저희는 SK바이오사이언스 한 종목을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깔끔하게 수익 청산을 해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망적인 장 속에서 90%가 하락이고 10%가 양봉이 장에서 수익을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한 3거래일 동안 저희는 이제 9종목 정도 단기 종목군들 수익 청산을 해내고 있고, 그만큼 회전율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매매 전략 자체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시장에서는 주도주급 종목으로 매매하고, 주력주는 종목이 빠진다는데 분할 매수 해나가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한 가지만 고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고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고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거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힘든 시장 나 홀로 너무 그렇게 겪어 나가시지 마시고, 저희 또한 이제 8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매력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정도 되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저희가 방송만 체험 기간 동안 5일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 홀로 어려운 시장에서 고독하게 헤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일수록 도움을 받고 의지를 해나가면서 방향성을 갖고 투자를 해야 내가 명확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